지금 신임 부장검사 31명과 이제 만나서 와, 나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보도를 통해 가지고. 검사가 해야 될 일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네. 뭐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만 윤석열이 하는 수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진짜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자기 간에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짜장 브랜드 이런 건데 현직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근데 그 자체를 합리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야당에게 유리하게 자기 측근들한테 유리하게 자기 측근 검사들한테 유리하게 자기 집안 사람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무슨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생쇼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지우고 그 말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임 검사들한테 뭐 자고우면하지 말고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 아무나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윤석열이 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런 거를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안 돌아봐. 그걸 옛날에 낙곰새에서 그랬죠. 유체이터라법이라고. 본인도 돌아봐야지.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국 장관 털 때 조국 장관 때문에 피해 본 약자들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조국 수사 정정당당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 윤석열 씨는 측근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했어야죠. 그게 안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리를 듣는 거죠.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이 이야기가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보수 매체에서는 윤석열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헤드라인을 실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계속 써먹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나중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토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너무 청렴 결백한 윤석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진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검찰 그러니까 부장들을 앉혀놓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덮고 간다. 나를 따르라.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혼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인사권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자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 밑에 애들한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주는 보수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근데 참 골목대장 그 놀이를 하는 거죠. 감성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권도 뺏겼지, 지휘권도 뺏겼지. 그 상황에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 바지 벗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바지를 입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진짜 감성도 없고 정무적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물총장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문제, 자기 측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후배 검사들 앞에서는 나는 멋있는 총장이야 인척하는 거지만 사실상 어떤 권한도 없어 보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결재권만 갖고 있는 그런 총장이 지금 나는 조국 수사가 정당해서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윤석열이 실제로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의 그냥 혼자의 내피셜 남들이 보기엔 되게 정정당당한 무슨 멋있는 검사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기울어진 수사 공정성 하나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지금 족골 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저렇게 하라고 하시고요. 계급장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진짜로 궁금해요. 이번은. 근데 지금 검사들 사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로 갔잖아요. 예. 근데 대검 감찰 가 있는 이문정 검사한테 이제 지명해서 검사들의 이제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진해원 검사가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썼던 거를 이거 이문정이 감찰해줘라고 지명해서 무슨 웨이터도 아니고 지명해서 이렇게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문정이
진해원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는 식의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가 온다는 겁니다. 이문정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지명할수록 나한테 배당될 일은 없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감찰의 역할 때문에.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이 나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윤석열의 따까리들이 지금 이문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너 진해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 아니 그 이문정 검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목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자체로 사건 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수사 배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나는 이미 보냈으니까 해달라고 보냈으니까 공무원님을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방식으로 진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감찰부에서 하라고 시키는 일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진해원 검사처럼 34기, 45살 이런 젊고 일을 역량을 하는 이런 검사를 감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이문정을 보낸 이유는 사실 윤석열 사단과 기타 등등의 염두에 두고 하는.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속이 보이는 거고. 네. 이문정 그 자리 가서 일개 검사든 간부 검사든 그 감찰에 있어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하라는 거지. 추미애 속마음을 본인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해원 검사 이렇게 징계 당황하지 요구를 하고 말고 잠깐만요. 내가 미안하긴 한데 당황하지 마요.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어요. 진해원 검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진해원 검사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여성 변호사회인데 여기가 7월에도 징계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회장을 보면은 윤석희 회장이 한국 여성 변호사회 회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수원 23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23기 윤석열이 23기입니다. 그리고 김재련과 이대 법대 같이 나온 김재련과 걔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일 때부터 김재련과 여성 변호사회는 항상 같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회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진해원 검사를 징계해라 이렇게 대검에 이걸 보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부 약간 똘끼 있는 검사들이 이문정한테 향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이거 진해원 빨리 이문정이 뭔가 감찰했으면 좋겠다고 보내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회에서 그 고발한 그 진해용 검사가 그 SNS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 의혹이 있다고 이제 계속 여성 단체에서 떠들었잖아요. 정추행. 그래서 그 진해용 검사가 이게 박원순 시장이랑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나도 당했다. 이제 제가 예, 했다. 예. 내가 추행을 했다. 팔짱 끼고 있는 그 사진에 그래서 이제 비꼬았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여성 변호사회에서 그러니까 정말 변호사답지 않은 논리로 계속 사실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뼈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수만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들고 있는 건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요 검사들 여러분들 뭐 검사라고 하면 뭐 대단히 고미한 인격을 가진 우리 사회 엘리트 같죠. 일부 검사는 그냥 양아치예요. 갖고 있는 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예. 거야. 공부 좀 잘해서 검사가 되면 이게 대단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선히 말하면 엘리트 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전교 1등만 했던 의사들과 똑같은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쓴소리 바른 소리 하는 진해원이나 이문정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 검사가 되는 거거든요. 나 같은 마인드 갖고 살아야 돼. 내가 뭐길래 새날이라는 방송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그 고마움으로 사는 거지. 이게 대단한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갑질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세금 내서 그 돈으로 세금으로 돈 받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럼 최소한 언론들처럼 형식적으로라도 이 어떤 균형감각 있게 그런 식으로 뭔가 보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기레기인 것처럼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검사들한테는 계검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부 검사들 몇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그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받아라 그런 거죠. 이재명 지사가 그 페이스북에 쓴 걸 한번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
검난으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딱 보고 이재명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음 정권이 이재명을 갖게 되면 있잖아요. 이재명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검사들은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저는 반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상. 예. 그럼 이재명 낙선을 위해서 엄청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함부로 검사들한테 밑보일 필요는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센 발언 한 거예요. 니들이 검난으로 지키려는 게 뭐냐? 근데 아직 그 공수처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식적인 권력이 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런데 공수처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검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 뭐 댓글 뭐 쓰고 뭐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그동안 검찰 내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묻혔던 덮였던 사건들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검찰들하고 다 이렇게 검사들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룸사롱을 간 기억은 있는데 언제 왜 어떤 사건 때문에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가서.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들일수록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 조용해집니다. 월급이 소중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댓글 검난이 웃긴 게 그런 거라고요. 검사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 체계 내에서 반대하는 댓글을 몇 개 단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예.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면 검사들 2,600명이 일제히 똑같이 추미애에 반대한다면서 파업을 해. 그래도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검사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들의 이 진료 거부나 검사들 일부의 이런 식의 어떤 그 일종의 반항 이런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진짜로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폐입니다라고 셀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법 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친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원에 따라 인권 보장과 국법 질서 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무속 불의 권력으로 죄를 덮고 부를 넣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 검난으로 당신들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면서 검찰개혁 응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주요 정치인들 대권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정권이 돼도 우리는 결국 개혁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준동을 막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눌러준다고요. 그러니까 꿈을 접어야 돼요. 선배 검사들이 나가서 정관예우 받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십억을 버는 그 모습들이 자신들의 미래라고 꿈꾸고 그 나가 있는 선배들한테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이미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 장관한테 그 검사들 사표 받으라고 청원을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표 쓰고 나가면 지금 정관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나가서 똑같은 밥그릇 가지고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값이 낮아져. 그러면 이제 그냥 백수 생활 하는 거지. 변호사 타이틀이 있는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표를 낼 생각은 없지만 일단 뭔가 내가 왜 불안한지 들키기는 싫어. 그걸 이제 댓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짓이에요. 시대를 못 읽고 있는 거지. 어차피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의 옵티머스 사건 재배당하고 거기에 감찰하겠다로 촉발된 거잖아요. 이환우부터 시작해갖고 최재만이까지 그 천정배 사위라고 하는 사실은 최재경의 조카.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일종의 반항한다 그럴까요? 근데 시대를 못 읽는 거라고요. 본인들한테 명분이 있지 않아요. 왜? BBK 그러니까 이명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건 뻔히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지금에 와서 검찰 개혁을 속마음으로는 개혁을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수사권 나눠준 것도 싫고 공수처도 만들어지는 게 싫고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잡아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댓글 달고 있는 그런 행태가 일부 검사들의 어떤 망동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주자들도 똑같은 메시지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쪽 주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메시지가 정기적으로 무슨 그 뭐 자동이체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언론을 타고 대세가 되면서 검사들의 저런 준동을 누를 수 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봅니다. 워낙 센 분이라 그런 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즐기고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알겠고.